네,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약간의 불안감도 느끼게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4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악재성 재료들이 아직 시장 정서를 장악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급격하게 반등을 꽤 오랜 시간 걸쳐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6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다는 것만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7만 3천 달러 고점을 다녀왔기 때문에 6만 달러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것은 또 개미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이라도 6만 달러 밑으로 일간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6만 달러 지지 확인해주고 다시 6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 이 새로운 이 강세 반등 이 시작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황 정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건 61,500달러에 대한 지지세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6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곧장 밀어 올리는 이 꼬리를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지금 24시간 사이에 6만 달러가 한번 깨졌잖아요. 하지만 곧장 말아 올리는 모습, 이렇게 꼬리 심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월 이후에 지금 4번에 걸쳐서 6만 1,000달러 위에서의 지지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드 횡보를 조금 버리다가, 다시 말해서 박스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여기서 사이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서 주고,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올라가 주고, 이러면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이죠.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구간, 2021년 강세장 4월 고점과 11월 고점, 여기에 자리를 해줘야지 그래도 조금 더 강세 전망에 불리시한 느낌의 힘을 좀 실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도 다행이긴 한데 조금 아쉽죠. 어쨌든 6만 4, 5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6만 9천 달러 언저리 부근에 자리를 해줘야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보다 10포인트나 빠졌네요. 57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탐욕 단계를 보이긴 하는데 거의 중립 단계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 역시 한 중립 단계 수준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조금 강력한 모습인데 55.5%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지금 56% 7% 뚫었다가 살짝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확인해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비트코인 페어에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감기 이후에 알트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 상당히 나이스한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도미넌스의 상황 역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시점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 최근에 신규 매수를 단행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건가 버텨야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지난번 강세장, 약세장 이런 사이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라면 사실 지금 수준에 20%가 안 되는 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잠도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치긴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20% 수준의 조정은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충분히 조금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누가 20%를 좋아하겠어요. 마이너스로 그렇게 빠지는데.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일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뭐 요럴 때일수록 팔까 말까를 고민한다라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가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다의 경우에는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감기 이틀 남았다. 몇 달 안에 다가올 행복감을 나는 이미 느끼고 있다.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을 때 16,000달러 밑으로 빠져서 15,500달러 부근까지 꼬라박았을 때 이게 FTX 사태죠. 이때 참 그해 가을, 지랄도 풍년이었던 그해 가을,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반등, 그리고 20%대 조정, 엄청난 반등, 20%대 조정을 보이면서 사이드 횡보, 그리고 또 반등, 하지만 또 사이드 횡보하면서 20% 수준의 조정,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폭등, 그리고 지금 17%, 20% 안 되는 수준의 조정.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꽤 선명하게 주간 차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나 뭐 1분봉, 5분봉 이런 거는 보시면 안 되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아는 이상은 그런 분봉 차트에 너무 마음을 쏠리면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나 지금처럼 약세 국면이 느껴질 때는 주간 차트, 뭐 월간 차트, 이 정도를 바라봤을 때 조금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건 주간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선명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잘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요다 같은 사람은 길어봤자 1년 뒤에는 뭐 10만 달러 충분히 가고, 이번에 가고 10만, 15만 뭐 이 정도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2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 반 정도의 18개월 정도의 기간을 해당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느끼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의 추가 진입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다라면 이 황금률, 골든 레이시오를 기억해야 한다. 이 황금률이 뭐냐? 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라. 비트코인 시장에서 황금률은 더군다나 강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 황금률은 바이 더 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2021년 이 반감기 사이클이고, 이 블루 라인이 지금 2017년 이 반감기 사이클 고점 찍었을 때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쯤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쯤. 이 검은색이 지금 우리인데 이제 여기 와 있다. 갈 길 멀었다. 갈 길 멀었다. 물론 우리가 엑시트할 타이밍이 요 정도가 될지 요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 제대로 한 방 안 나왔다. 이렇게 한 방이 나와주고 꼬라박는 척 하다가 한 방 더 나와줄지, 아니면 이렇게 거대하게 한 방이 나올지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이제 시작이다. 왜? 반감기가 아직 단행이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곰 세력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그런데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비트코인은 저점에서 618까지 피보나치 회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처음이죠. 한번 가고 저항 맞고 재돌파했을 때 날아갔다. 저점에서 갔을 때 한번 저항 맞고 다시 재돌파했을 때 날아갔다. 이게 2021년 4월, 11월 상황이죠. 저점 찍고 이번에 리젝션, 저항 맞고 재돌파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조금 극도의 숫자를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뭐 20만 달러가 될지 30만 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 이번 사이클의 고점 어디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강세 전망에 있어서 분석가들 뿐만 아니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월가의 기성
대형 기관들도 뭐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를 지금 내년 사이클 고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가격 흐름이, 프라이스 액션이 지금과 좀 놓고 봤을 때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삼각 패턴이 깨졌죠. 깨지고 나서 사이드 횡보를 한 반년 정도 거치다가, 그리고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패턴 잘 만들어 가다가 반감기 전에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프라이스 액션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음 상승 구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게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갈 거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패턴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액션이 지금 반감기 직후에 여기서 사이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냐하면 이른바 반감기 패턴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갔다가 반감기 이후에 꼬라박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반등해서 사이드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포물선형 랠리를 벌였었는데, 요게 지금 반년 정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레드박스가 반년 정도 이어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이드 횡보를 먼저 하고 과거처럼 하다가 반등하고 이 위에서 좀 놀다가 갈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반등을 좀 해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놀다가 갈지, 이 단계가 조금 빨라질지, 그러니까 박스 자체가 이 사이즈가 아니고 이 사이즈가 될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스가 작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린 박스로 진입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가속도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 제이콥스, 이 양반 요즘에 자주 나오는데 블랙록의 액티브 ETF 헤드입니다. 책임자죠. 비트코인은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제 수단 이상으로 생각을 한다. 일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그리고 블록체인 대중화를 비롯한 혁신 수단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뭐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블랙록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7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때려 박아놨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170억 달러가 넘어요. 171억 달러가 넘는 요 사이즈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불과 석 달 만에. 석 달하고 닷새 지났는데 출시된 지.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헤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흐름을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이슈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 4개가 지금 승인이 됐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4월 30일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박았어요. 4월 30일에 맞춰서 지금 정식으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리스팅, 상장이 될 거라고 지금 아예 박았는데, 사실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가 4월 30일에 정식 상장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지금 일정을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4월 안에 지금 정식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250억 달러가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쿠드를 붙여놨죠. 있다라고 매트릭스 포트의 전망을 지금 갖다 실었는데, 뭐 250억 달러가 될지 25억 달러가 될지 5억 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의 자금 유입은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시아 시장이 지금 간단치가 않잖아요. 달러로 거래된 비트코인 비중보다 원화로 거래된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 지금 아시아 시장이 간단치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스텝은 늦지만 워낙 국내에서 지금 관심도가 높아서 정말 좀 아쉽죠. 사실 부산 같은 지역이 크립토 허브 도시로서 딱 세팅되기가 되게 좋았는데,
뭐 우리나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약간 지금 타이밍은 놓쳤고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에서는 두바이 이런 지역들이 지금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되게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단 홍콩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출시 일정이 이제 픽스가 되고 실제로 자금 유입의 흐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이게 지금 반감기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릭 발추나스,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홍콩 ETF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망을 하고 있는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암호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암호화폐 현물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해서 초기 2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유입이 전망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건 매트릭스 포트가 제기한 거죠. 250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지만 긍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 본토 투자자가 가상자산 구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현물 ETF 매수는 불가능하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매수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히 드물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250억 달러는 너무 사실 사이즈가 커 보이긴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최고치가 2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극히 드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홍콩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자금이 국외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나가는 걸 중국 공산당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 본토는 뭐 어쨌든 암호화폐 금지지만 모르는 척 홍콩도 하나의 중국이니까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뒷짐지고 있을 가능성, 그 뒷짐지고 있는 어떤 이 강도 그리고 그 시점, 그 기간이 문제인 건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선물 ETF 첫 출시된 날 당일 들어온 거래량보다 저기 홍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 역시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레커 캐피털이라는 암호화폐 헤지 펀드가 있는데 여기 창립자인 퀸 탐슨이라는 사람이 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이번 최근 가격 변동이 이 중동 리스크, 이 갈등 때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란 문제는 단순한 도화선, 이 스파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DL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높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이거는 단기 채권이 매력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지금 장기 채권보다 더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국채 가격이 빠지니까 수익률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트코인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게 아니고 거시경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에는 지난해 은행 시스템 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우려는 펀드 매니저들이 고위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빵 하고 파산하면서 뱅크런이 터지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 위기가 불거졌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직후에 비트코인이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3월 비트코인 랠리는 은행 시스템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기성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하는 걸 또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등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엄청 폭등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 일반화시키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퀸 탐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 시장의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 전망을 한다는 게 꽤나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반감기는 이 잠재적으로 가격 변동,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격 변동,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시장 정서 등 더 광범위한 요인을 살펴야 한다. 이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중동 이슈로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초래했듯이 거시경제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달러나 국채, 이런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레버리지 포지션 보유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시장 정서 변화가 주기적으로 조정을 야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관점이 우세한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약간 결은 다르지만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시경제 이슈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앞선 이 퀸 탐슨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상황을 조금 분리시켜서 보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내적으로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은 게 아니고 거시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위험자산 시장보다 안전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그쪽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격 하방 압력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은 비트코인 자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겠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사라진 상태라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되돌림과 통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알트 BTC 페어에서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이드 횡보를 계속한다. 앞서 살펴봤던 반감기 이후에 이번에 반년이 될지 한두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횡보를 하는 동안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나는 그걸 지금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동맹 국가들의 염려는 알겠지만 우리 이슈니까 우리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동 리스크는 좀 약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좀 길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시장이 위험자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반감기 이 전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오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